얘들아, 공부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치? 배움이라는 건 항상 즐거워야 돼. 그런데 부모님들은 불안해서 그래. 너희들이 혹시 공부를 못하면 수많은 선택 중에서 혹시 밀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도 늘 부모님에게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너희 생각을 말씀을 드려야 돼. 포기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아담함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쇼크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청소년 상담 교육을 1년 동안 받았었습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그때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인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공유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실행 중인데 집에 소장하고 있는 책들 리뷰 다 해드리면 댓글 예쁘게 써주신 분들께 이제 선물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많이들 일어나는 모습들인데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부모님이 많이 하는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심부름도 정말 잘하는구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우리 이쁜이 사랑해. 우리 귀염둥이 순둥이,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부모님이 많이 하는 말은 놀지 좀 마. 휴대폰 좀 꺼라. 친구는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밥 좀 먹어. 숙제도 좀 하고. 시험 점수가 이게 뭐니? 공부해. 철 좀 들어라. 그림 작작 그려. 그림 그리는 거 눈에 띄기만 해봐. 찢어버릴 테니.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중학생 부모님이 많이 하는 말은 빨리 와.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어떡하라고 그러냐? 이런 말을 많이 하신대요. 공감하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댁에서는 이런 말 안 해요? 그래서 이게 EBS 가족 쇼크라는 그런 이제 제작을 이제 한 건데요. 그걸 책으로 기획을 하신 건데 네 가정을 취재를 하셨어요. 네 가정을. 그 중에 한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없는 돈에 보내는 학원이 몇 갠데 넌 왜 그렇게 무력하니? 또 어떤 한 집은요, 넌 공부만 해.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해줄게. 또 한 집은 엄마가 선생님이에요. 딸이 하나인데 숙제를 스스로 하는 건 당연하고 글씨가 이게 뭐야. 또 한 집은요, 아빠랑 편하게 대화나 할까? 일단 공부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공부 얘기가 주로 대화에 주를 이루는 거죠. 첫 번째 집 아이의 마음이에요. 고등학생인데요.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바라는 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그만두고 싶어진다. 이대로 삶을 놓아버리면 이 모든 짜증과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겠지. 그냥 살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냥 살지 말까? 근데 아빠 마음은 어떠시냐면, 살아보니 제때 공부를 해서 자리를 잡지 않으면 회복하기가 어려웠다.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자신의 경험으로는 공부를 잘해놓으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기회가 많은 영역으로 진출하게 된다. 아이의 성공으로 자식 덕을 보자는 게 아니라 재영이만큼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대하는데 그게 서로의 마음을 움직이진 않는 거죠. 청소년들 중 고민을 부모한테 털어놓는 비율은요 21.7%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가출한 아이들의 61.3%가 부모와의 갈등이 가출 이유래요. 가출뿐만 아니라 자살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살의 1위가 성적 때문이래요. 39.2%가. 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아이가 과연 혼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하는 어른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쟁이 가속화되고 노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도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눈에 보이는 성과로 계량할 수 있는 자녀의 교육적 성취가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업무 성과가 된 것이다. 부모가 괜히 자식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이에게 실패할 권리를 주자.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면 아이들은 자기 삶의 통제감을 잃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부모가 아이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면서 온갖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면 아이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걱정하지 않는다. 공감하시죠? 적당히 충분한 엄마가 아이에게 적정한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양육이다. 자신 외에 아무도 제 미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느껴야 뭐라도 하고 싶어진다. 그쵸? 어디 비빌 언덕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겠죠.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사람으로 클 수 있다. 한국 사회는 너무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걸을 때 얼마나 많이 엉덩방아를 찍고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왠지 태어나서 기고 손잡고 일어났으면 바로 걸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일을 할 때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뭘 하든지 잘해야 되고 한 방에 막 성공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이 부족한 부모는 자신이 부모 노릇을 잘한다는 것을 아이의 가시적 성과로 타인에게 확인받으려고 한다. 부모도 아이들도 집에서는 조금 흐트러져도 괜찮다. 당연하죠. 마음껏 실패할 수 있도록 아이를 풀어놓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넘어지기 전에는 배울 수 없는 것이 배움의 속성이다. 진짜 부모 노릇은 아이들이 스스로 대안을 탐색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진짜 어른으로 키우는 것이다. 정말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선택하게 하고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좀 생각을 더 할 수가 있고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더 부모다운 모습이다. 정말 애들 잘 키우려고 요즘은 많은 부모님들이 뭐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면서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아이를 위하는 방법으로 되어야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부모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너무 애들한테만 집중하지 말고 부모 스스로가 자기 삶을 열심히 정말 즐기면 아이들도 그거를 본받지 않겠어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지금의 아이에게 투사하지 말고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 미래의 아이가 아니라 지금 그대로의 아이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 당연하죠. 지금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모습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했을 때 뭐 성과를 내고 하는 거는 사회에 나가서 뭐 회사나 뭐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집은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가정을 이렇게 카메라로 이제 모습을 지켜봤을 때 그 부모님들도 굉장히 놀라셨대요. 스스로도 아, 내가 이렇게 아이를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내 가정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뒤에서 감시하는 대신 아이와 어깨동무를 하고 심판관이 되어 아이를 평가하기보다 작은 성취를 함께 기뻐하기로 하고 칭찬하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의 삶에 집중하느라 소홀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곁에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정말 늘 곁에 있으면 소중한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요즘은 너무 험악한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내 아이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자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이 한 권을 챕터별로 이렇게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딸만 둘인데요. 열심히 교육시켰죠. 저는 푸르미 교육법이라는 교육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푸르미 교육법은 아이를 사랑과 배려로 키우고 그 바탕은 자연이고 그리고 책으로서 지식은 주자라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도 학원에 다니는 게 너무 보기가 안쓰러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푸르미 교육이 이 세상에 많이 퍼지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저희 큰아이가 지금 19살 고3인데
그 아이가 15개월 때, 그러니까 2살 때부터 쭉 푸르미 교육법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푸르미 교육으로 키웠던 저희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또 다음 영상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말 가족으로서 평안하게 사는 거,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시대에는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는 막 공부하는 게 조금은 좀 구시대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디 돌아다니다인지않노? 얘들아, 공부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치? 배움이라는 건 항상 즐거워야 돼. 그런데 부모님들은 불안해서 그래. 너희들이 혹시 공부를 못하면 수많은 선택 중에서 혹시 밀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도 늘 부모님에게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너희 생각을 말씀을 드려야 돼. 포기하지 말고. 엄마 아빠도 그동안 살면서 그 여러 가지 선입견이나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좀 깨뜨려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깨우침을 주는 그런 자식들이 되고, 또 그런 너무 부모님들이 고집이 세더라도 이렇게 잘 버텨내고,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반드시 너희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 그러면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자. 부모님들도 안녕히 계세요.